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묘지에 사방을 볼 수 있는 CCTV 넉 대에 경고방송을 할 수 있는 확성기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이 들어갔고요. 경호처,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이 나서고 있는 건데요. 서민들이 고인을 모시는 방식과는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또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 묘소에도 CCTV나 별도의 인력이 배치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역대 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유별납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경기도 안성시에서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대통령의 애절한 마음이 살아있는 국민들을 향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국정 혼란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문화 산책, 언더도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5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바로 듣겠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차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해안건설의 법정 관리로 지난해 7월 31일 중단된 경도 진입도로 공사가 다음 달 중 재개될 예정인데요. 공동 도급사인 금광기업에서 남해안건설 지분을 인수해서 또 다른 도급사인 사모와 함께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길이 1.35km 2차로 16교를 건설하는 데는 모두 1,349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예. 다만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기간에 16교를 준공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네. 핵심 관광 인프라가 될 호텔 건립도 구체화했습니다. 예.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투자한 관광단지 조성 시행사인 YKL 디벨로프먼트는 지난해 말 유명 기업과 협약을 하고 307실 규모의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광야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하면 전체 사업 완료 목표인 2029년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허가 등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사업자 측은 해수풀, 인공해변, 해안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인허가, 설계를 거쳐 연말에 착공한다는 방침이고요. 예. 여수 26개 어촌계와 보상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까지 진도율이 36%가량 되는데 2029년까지 단계별로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2017년 미래에셋이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또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하면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진입도로 예산이랄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논란 또 경기 침체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파로 인해 꽃봉오리가 안 맺혔다 이런 소식을 좀 다뤘었는데 이번엔 저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입니다. 여수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된 최근 그 한파에 수온이 떨어지면서 여수 앞바다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해서 수산당국이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여수 돌산읍 군내리, 신봉리, 남면 화태리 등 가두리 양식장에서 참돔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됐는데요. 예.
이 일대 평년 수온은 8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까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최근 4도까지 수온이 떨어지면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추위에 약한 돔은 한계 수온이 6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도보다 떨어지면 살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종을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냐 작년부터 계속 말이 있어 왔는데요. 예. 아무튼 어민들은 뭐 참돔을 냉동창고로 옮겨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그 수산물 소비가 줄어서 판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는데 아무튼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예, 냉동 창고로 일단은 좀 얼려서 좀 판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저 쉽지 네. 않은 상황. 피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집계가 됐을까요? 네, 여수시는 돌산읍 42개어가 그리고 남면 63개어가 등 돔 양식어가를 상대로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여수시는 신고 접수가 끝나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재난지원금 지급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여수 지역 양식어가는 지난 여름에 고소온으로 큰 피해를 봤었거든요. 예. 고소온에 약한 조피볼락, 즉 우럭을 중심으로 여자만, 가망만, 거문도 등 여수 442개 어가의 그 피해액만 하더라도 268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예. 고수온 그리고 차가운 물 저수온. 이것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양식 물고기들이 죽고 있는데 좀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경호 수색 관련 소식입니다. 제22 서경호 침몰 사고 발생 17일째인데요. 해경이 어제부터 실종자 수색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경비 병행 방식,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네,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에서 주야간 수색에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제부터 경비를 병행하면서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예. 경비 병행 수색은 인력과 장비를 줄여 평시 경비, 순찰 업무와 수색을 함께하는 겁니다. 해경은 유관기관 또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수색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서경호는 지난 9일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해상에 침몰해 수심 82.8m 해저면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사고 당일에만 승선은 14명 중 9명이 구조 발견돼 이 가운데 5명이 숨졌고요. 그 다음 날부터 16일째 실종자 5명 수색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와 계약한 민간 구조업체는 다음 달 해상 기상 상황에 따라 심해 잠수사를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서경호 수색 방식 전환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광양 철강산단에서 용접 작업 중 숨진 노동자가 있었는데 경찰이 관련자 입건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양 태인동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용접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예. A씨 등은 지난해 7월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B씨가 화상을 입고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당시 B씨는 공기를 순환시켜 더위를 식혀주는 그 공기 냉각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공기가 아닌 산소가 나오는 플러그를 연결했다가 용접 불티가 튀면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예.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나흘 만에 숨졌는데요.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공기 플러그와 산소 플러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만큼 사고 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경찰은 원층업체 안전관리자 2명과 하층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입건 대상으로 했는데요. 경찰은 입건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한 뒤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오늘도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 오늘 문화산책 사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편 들어가죠. 네. 더 새로운 모습으로 활약할 수 있는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여수, 순천, 광양, 여순광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만든 공연 단체가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예. 바로 예술 집단 아트바슈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국내 거장 연출가와 지역의 신예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소극장의 마이스트로라고 불리는 김도훈 연출가와 장주혜, 송지아 배우 등이 여수 예울마루에서 연극이라는 예술로 무대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네, 제목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제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마선은 달무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퓰리처 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뉴욕 빈민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지킬 수 있는지 묻는 작품입니다. 네. 네, 예술 집단 아트바슈 만나보시죠. 예술 집단 아트바슈 대표 유숙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술 집단이고요. 저희는 연극 공연, 뮤지컬 공연, 이제 그 외 행사 같은 것도 다 하는데요. 공연을 올리는 거 전국으로서 한 발을 크게 내딛어 보자. 신예를 발굴하자.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제작을 도와주시고 있는 홍하연 씨나 이제 모노 씨 대표님, 김영대 대표님이랑 무려 또 서울에서 이제 김도훈 선생님이라는 대연출가님이 내려오셔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거든요. 예울마루에서 저희가 이제 첫 공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김도훈입니다. 이번 작품을 초연하신 게 76년도세요. 그 당시에 아서 밀러의 세이즈맨의 죽음이라든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이라든가 웰메이드 플레이가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번역되어 나왔을 때 굉장히 참 쇼킹했어요. 두 가지로 쇼킹했었는데 하나는 감마선이라는 긴 제목이 퀘션 마크까지 합하면 24글자예요. 두 번째 놀랐던 거는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폴 진델이라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자서전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우리한테 감동적으로 인생에 대한 진지함, 그 통찰력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극이란 것은 하나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문학적 DNA를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표현하는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다. 내 종교처럼 업을 삼고 나가자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연출가로서는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붕괴됐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주는가. 이 작품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데서 상당히 그 연출하면서도 공감대가 많이 왔고 또 여기 참여한 모든 그 연기진도 공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초연하고 나서 벌써 50년이 흘렀는데 다시 한번 이 여수의 뛰어난 젊은 친구들이 만든 이 극단에서 즐겁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입자, 원자라는 두 글자를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던 순간 저는 그만 그 말에 매혹되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 루스 역할을 맡은 송지아입니다. 루스는 상당히 재밌는 친구예요. 이게 아빠한테서부터 유전병을 받아가지고 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좀 어두운 면도 있는 반면에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는 되게 사랑스럽고 제일 활기 넘치고 그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기차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집이 순천이어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은근 쉽지 않더라고요. 신예 발굴이라는 목적으로 지금 작품을 함께 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연출가님과 너무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걸 매번 느끼는데 제가 한번 신예가 돼보도록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좋은 영향 많이 받고 성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틸리라는 역을 맡았는데요. 둘째 딸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과학 천재라고 불릴 만큼 거기에 집중해 있는데 결국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를 이제 과학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가족들 상황이 막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계속 그렇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점이 좀 제일 어려워요? 쪼잘쪼잘대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틸리는 좀 소극적으로 다니고 그런 친구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려나? 저는 또 문과였거든요. 과학의 용어 자체가 일단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원자, 반감기 막 이런 단어들조차 생소해서 피리 부인 책이라든지 뭐 원소 책이라든지를 읽어가면서 좀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예울마루 무대에 오를 때 관객들에게 이건 전달하고 싶다면? 독백을 하는 씬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원자력을 이용하여 얻은 힘으로 온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살든 다들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꼭 관객분들이 좀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세 분 언더독을 다 모셨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자, 먼저 한 분씩 소개 올리죠.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그렇게 끝내시는 건가요? 네, 아직 뭐 정리된 게 좀 없어가지고요. 멘트를 아직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세 분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리에 다 모셨고 저희가 또 오늘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영상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바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님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입주 기업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인회 협조가 좀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나눠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지난 24년 11월 14일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관해서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보다 나아졌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많이 지금 나아졌습니다. 좀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제가 방송했었던 내용은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390억에 대한 중앙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이후에 글로벌 웹툰 기업인 캐냐즈와 오노코리아가 순천에 둥지를 틀기로 협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 현재 본 예산이 390억, 국비와 지방비 50% 해서 390억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시화가 중점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글로벌 웹툰 기업인 캐냐저고 오노코리아가
이전 확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원도심에 있는 웹툰 센터 여기 지금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원도심 남문터 광장하고 국가정원 습지센터 일원의 클러스터 조성 설계자가 선정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6월까지 설계를 추진을 하고 습지센터에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리고 그 원도심에 있는 남문터 광장에서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이제 설계작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네. 이것도 좀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애니메이션하고 웹툰 클러스터 사무공간하고 콘텐츠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원도심에서 빈 점포 모집을 했는데 한 35개 정도가 모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 35개 중에서 이번에 기업 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여기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이번 달 말까지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제가 방송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 측면이라든지 또 기업 입주라든지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준비들이 지금 좀 착착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인회 협조 얘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입주 기업을 모집을 하면서 적정한 어떤 빈 점포가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협의를 거쳤다라고 하고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빈 점포들을 이미 드러나 있는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업이 빨리 좀 입주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활기가 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 좀 짧게 한두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략하게. 네. 이미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방향이 우리 순천의 생태도시 순천이잖아요. 그래서 예. 생태도시 순천의 가치와 내용을 좀 담아가는 내용으로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과 홍보에 시민들 참여가 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준비를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한 50여 명의 웹툰 PD나 작가가 순천에 오게 될 텐데 예. 사실은 이제 이 순천에 오게 되는 이 인원들이 거주할 곳이 사실 마땅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 행정과 또 상인회 그리고 의회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늦지 않게끔 설계가 빨리 되고 또 추진이 돼서 예. 우리 시에 또 전략 사업으로서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순천시 주제로 순천시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입주 기업 사업 이야기를 간략히 다뤄봤고요. 자, 바로 여수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제 저희 뉴스브리핑 시간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묘도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양식장을 좀 만들자 이런 계획안이 나오면서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이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어떤 계획을 제시를 한 건지 한번 더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묘도 지역에 36만 평을 그 기회 발전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거기를 이제 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그 유휴 부지가 있거든요. 예. 그 5만 평에다가 양식장을 하자고 주철원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철원 의원의 제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 유휴 부지 5만 평에다가 그 땅 자체가 해수부 땅인데 그 땅을 여수시가 약 425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예. 그 양식장 공사비 200억 원, 뭐 국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 형식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혹시라도 이제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여수시가 사업비 전액을 드리고 그리고 임대 사업으로 충당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양식장에 보면은 이제 어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종에 맞는 온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식장 같은 경우는 히트 펌프라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펌프로 온도를 맞추는데 5만 평에다가 그 많은 그 부지에다가 그 온도를 맞추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처에 있는 LNG 발전소에 있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양식장에 물을 댄다 이런 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매입
땅 매입비로 한 420억, 그리고 양식장 조성비로 200억. 근데 이 폐열 관련해서 이 공사비 자체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공사비에 대한 이런 그 안이 안 나와 있고, 예. 예를 보면은 고성군에서도 이런 폐열을 이용한 사업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 공사비가 약 4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 400억을 국비로 충당을 했었는데도 이 민간 사업자가 400억을 대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연 그래서 이제 이 묘도 지역의 이 클러스터에 이게 지금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유유부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다가 관련된? 연관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아니고 생뚱맞게 양식장을 들은다는 자체가 어떤 좀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지금 현재 그 모 기업에서 그곳에다가 해상 풍력 사업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또 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해상 풍력 사업 쪽이 예. 이제 그게 이제 해상 풍력을 하다 보면 하부 구조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구조물이 90m인데 이 90m를 여기서 제작을 해서 여수 앞바다나 해남, 목포 앞바다로 이송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해상 계시더라고요. 풍력 제작 기지를 만들자. 예, 제작 기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제 이게 이번 주에 뭐 해수부를 가서 이 땅 자체가 해수부 땅이다 보니 매입이나 이런 관련 사업을 이제 논의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주최령 의원께서 묘도로는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여수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데 그 사업과 맞지 않는 왜 양식장을 하려고 했는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드셨어요. 앞으로 끝까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의구심이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 산업단지와 맞지 않는 양식장을 하신다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왜 그 지금 민간 사업자를 지금 80억을 들여서 민간 사업자를 드린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민간 사업을 할 때는 그 부지는 민간 사업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사업에서는 여수시가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시의 막대한 재정 네. 부담을 또 주어지게 되는 예, 것이니까. 420억하고 공사비 200, 한 600억을 봤을 때 이 사업자는 80억만 이 사업비를 대면은 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뭔가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이건 맞지 않고 뭔가는 있다고 생각해. 어떤 사업자인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굳이 민간 사업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 땅을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나서서. 네, 근데 왜 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사업자한테 이 땅을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묘도 기회발전 특구 방금 들으셨을 텐데 이 지역에 양식장과 스마트팜을 조성하자 이런 계획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백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도 여기가 지금 뭐 기회발전 특구로 수소산업 관련해서 그 유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뜬금없는 양식장이나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유유부지에다 한다는 건데 예. 주변에 지금 하려고 하는 수소산업단지와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양식장이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서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한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 부지와 또 나머지를 이렇게 좀 부담해야 된다면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이번 계획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유유부지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 정치권이라든지 특혜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적인 절차라든지 공개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소산업 분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분야들이 함께 좀 배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여수시에서 좀 더 좀 그 지역사회 좀 활성화라든지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상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묘도 기회발전 특구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빠르게 백성호 의원님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철강, 2차 전지 관련 산업이 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참여하셨죠, 거기에? 네, 예. 참여했습니다.
어제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시청 관계자, 도청 관계자 그리고 유관기관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들 한 40여 명이 모여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한 2시간 넘게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관세 없이 수출했던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일반 관세 보편 관세라고 하죠. 보편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건데 대신에 그동안에는 무관세로 해서 우리가 263만 톤 정도의 수출밖에 할 수 없었다라면 제한이 있었어요. 그 양이. 그렇습니다. 예. 263만 톤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이 예.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됐지만 실제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25% 부과되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수출을 해야 될 그래서 지역에서 과연 이 수출길이 막히는 건 아닌지 지금처럼 수출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뭐 철강 제품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관세가 부과되면은 수출길이 많이 막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뚜렷한 대응 방안은 나온 것이 딱히 없습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예. 실제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회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관세가 예.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관세가 풀리면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도 보이긴 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 네, 그렇지만 실제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25% 정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예.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가 돼야 2차 전지가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될 것인데 예.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가격도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니켈 생산하는 SNC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전기료가 지금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도 몇백억 이상의 전기료를 더 부담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좀 해줄 것을 촉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 정말 그 기업에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대응책을 내세워 보자라기보다는 약간 애로사항 청취에 가까운 자리였네요. 어제는. 네, 애로사항 청취도 했고 실제 이제 저희 시에서나 같이 계신 분들하고는 우리가 이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이끌어내자라는 얘기 하나 하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었고 예. 이번 기회에 아마 그 지역에서도 철강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또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관심 바뀌었다면 지금은 이제 피부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 축사에서 실은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최종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대표들이 좀 나오질 않아서 기업 측에서? 네, 기업 측에서 뭐 실장님이나 뭐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대표라든지 대표성 띈 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위기로 느끼고 있는데 정작 그 기업에서는 뭐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냐 안 나온 것이냐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 의사결정할 수 있는 물론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힘을 모으자는 이런 호소력 짙은 발언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약간 좀 방관자적인 입장인가 우리만 급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어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 또한 그 대응 방안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미국 외에 생산되는 제품을 이제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식 관세 전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계 경찰 역할도 하고 세계 무역의 균형추 역할을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결국은 자국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하겠다 이런 선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 보호주의를 펼치고 예. 있으니까 예. 우크라이나 이번에 정전 휴전 협정만 보더라도 당사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50%를 내놔라 이런 협박적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앞으로는 미국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과 관련은 어떤 외교 관계는 약간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새로운 이런 대응 관계를 새로운 외교 관계로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외교적 차원에서 큰 그렇죠.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여수 산단의 위기에 이어서 이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광양 산단도 함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을 중심으로 보면 또 여수, 광양 이웃 도시가 이런 위기 상황이 있어서 순천에서도 이걸 좀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양시에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또 의회, 행정, 또 관련 기업들이 함께 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 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예, 순천에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런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하는 좀 자리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런 부러움을 좀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광양 지역에서 대응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예. 사실 이 부분은 지역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안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 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백성호 의원님의 주제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분 언더독 분들을 한 번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가 3월 개편을 맞이해서 언더독 토론 코너가 오늘로 마무리가 좀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세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세 분의 소회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어떠신지 한 분씩 그동안 좀 아쉬웠던 점 혹은 뭐 인상적이었던 점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것들 편안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호 의원님부터. 저부터 해야 됩니까? 네.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아니요,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방송 소개할 때 언더독이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 탑독이 안 되는데 방송이 충분히 탑독이 되셨습니다. 무슨 그렇습니까? 소리 하세요? 예. 예. 탑독이 아직 안 되는데 방송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실제 제가 지역 행사나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방송 잘 듣고 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동안 우리 이제 그 언더독 프로그램을 정말 청취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애청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언더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조금 약간 관심 밖이었던 사안들을 주제로 좀 많이 정했는데 그것이 여러 시민들께 좀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또 몰랐던 부분에 알려내는 계기도 돼서 상당히 좀 보람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몇 년 정도 하셨죠? 저 언더독은 처음부터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이슈파이터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한 4년? 4, 5년 정도? 네, 그 정도 했던 하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네. 고생 많으셨고 이봉남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그동안 프로그램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혹은 인상 깊었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것들.
울고 싶습니다.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이제 어쨌든 감사하고 이 언더독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전화가 와서 순천에서 우리 이선아 작가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예. 22년 12월 20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한 2년 한 네, 2개월 2년 정도 2개월 정도 예. 되는데 70회 정도 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시민들께서 이렇게 좀 듣기 힘든 우리 내부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언더독의 취지처럼 좀 그 강하게 좀 질타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눈치를 준 측면이 없지 않았나. 눈치를 보셨어요? 네,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네, 행정이라든지 또 의회 내부의 어떤 이런 그런 게 또 힘듦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이 주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끌어낸 주제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예를 들면 그 의회 내의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의회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런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멀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몇 차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죠. 그리고 제대로 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좀 많이 발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많이 하고 이걸 통해서 또 의정 활동에도 제가 도움을 좀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람이 좀 있었던 거는 예. 우리 이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방송을 듣고 잘 들었다. 또 응원해 주신 시민들이 있었고 예. 또 지역을 다닐 때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동네 경로당을 갔는데 네. 한 분이 본인은 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언더독 들으신대요. 라디오 전망들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의원님 목소리를 저녁마다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와. 해주셨을 때 라디오 전망대가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응원을 받았을 때 네.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고 흐뭇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더독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작년에 그 핸드폰 그 해킹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더독 예. 방송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힘든 과정도 좀 한번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들까지. 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언더독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그 이슈를 지역민에게 잘 전달하면서 그냥 이렇게 1대1 전달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숨어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 정말 필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이어스 MBC가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구나라고 해서 지역 방송의 또 필요성과 소중함을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새겨 주민들에게도 듣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이 해 나가야 네. 되는 역할이나 자리에 대해서 이상호 의원님의 눈치가 보여서 제가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제가 좀 그 아나운서 분들과 그 작가님께 예. 좀 힘들게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22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아깝게 제가 세 표차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세표.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작가님하고 그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만나서 하는데 이런 프로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시냐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오케이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 정치인들이 잊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저도 이제 지역 이슈를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슈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귀찮게 해드렸죠. 계속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번에 한 2건의 그 항의성 방문을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항의성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저한테 직접 안 하시고 왜 MBC를 상대로 하실까? 발언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두 분 작가님과 아나운서 이용선 아나운서께 너무 미안하고요. 저를 또 잘 대응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천원 의원님께서 또 저를 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잘 대응해서 이제 무혐의를 받긴 받았는데, 야, 이 방송 내용 가지고 과연 이 지역의 대표 정치인께서 어찌 보면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 정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리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그 과정이 전부 정치적인 뭐 행보나 시정 등등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해주신 거니까요. 또 꼭 필요한 목소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세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무리 인사 짧게 청취자 여러분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30초는 여전하시네요. 예, 그동안 언더독을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더 좋은 방송에서 만나 뵙고 지역에서 관심받 사안들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파고 집요하게 알려내는 그런 기회에서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목이 막 울먹거리는 것 같아서. 이봉남 의원님. 네, 그동안 애청해주신 순천 시민과 또 여수 MBC 청취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여수 MBC 또 관계자분들께 정말 더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성장하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쌓았던 이런 경험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기회로 해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지역 현안과 또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는 이런 기회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의원님. 일단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MBC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이슈를 또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다가온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도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또 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라디오로만 들으셨던 분들은 저 세 분의 얼굴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얼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여수 MBC 유튜브 뉴스 플러스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했던 세 분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세 분과 함께 언더독 토론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2월 2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